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타자TV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있고, 본업은 1급 자동차 공업사와 이제 튜닝샵,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지인이시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이러신 분이 아닌데 튜닝샵이나 자동차 정비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튜닝샵이랑 공업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이 자동차가 전공인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원래 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차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다니던 샵에서 그래서 일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정말 시켜주자마자 청소 진짜 12시간씩 했고요. 한 달 내내 30만 원, 40만 원 벌면서 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 자체가 조금 남보단 빨랐어요. 뭐 외국에서 많이 접해왔던 것도 있고, 제 차에 직접 접목시켜서 해봤던 것도 많고, 실제로 눈탱이 엄청 맞으면서 외국에서도 튜닝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되게 특출난 재능이 아니라 특출날 정도로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거를 돈으로 연결시키면 싫어질 때는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별로 그럴 데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계속 자신 있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를 보고 계신 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각 자체도 좀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좀 용감했고요. 데뷔했던 나이가 굉장히 젊었어요. 저랑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지금 분들 보면 거의 50대, 60대거든요. 뭐 우울한 상황은 별로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업사나 정비소를 갈 때 의심부터 하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A 공업사랑 B 공업사랑 금액이 다르니까. 맞아요. 소비자가 그런 것들을 정당하게 이용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나요? 그럼요. 개인적인 기분으로 금액을 설정하진 않지만, 이제 당연히 사고 부위에 관련된 금액은 있죠.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틀은 있는데, 사실 조금 융통성이 있다고 보는 게 더 낫겠죠. 예를 들어 센터처럼 공식화된 금액으로만 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융통성은 없는 거잖아요. 신뢰가 간다고 하면 융통성은 없지만 비싼 가격으로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같은 작업을 훨씬 많은 양을 쳐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력으로는 훨씬 좋다고도 판단할 수 있고, 정찰제로 되어 있는 센터보단 저희가 일단 금액이 좀 저렴하잖아요. 그거 자체부터가 이미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손님하고 직접 맨투맨으로 해서 딱딱하지 않게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제가 사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차가 보증이 끝난 차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대차예요. 현대 가서 고치는 게 나아요? 공업사 가서 고치는 게 나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가를 보면 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국산차에 그냥 현대자동차면 현대, 기아면 기아로 가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공장이 오히려 조금 더 비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차는 솔직히 공장이 훨씬 싸요. 훨씬 싸요. 그리고 융통성 있게 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는 매뉴얼상 한쪽 하체가 망가졌을 때 두 개를 가르라고 한다면, 저희는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한쪽만 갈아도 된다고 판단을 해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게 바로 경험치죠. 제 경험상 이쪽만 해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죠. 그게 공장과 센터의 차이입니다. 공업사도 운영하시고 튜닝샵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운영하시기 힘든 건 뭐예요? 제일 힘든 게, 고객분들은 공장이라고 하면 일단 저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솔직히 어느 분야든 간에 그 분위기를 흐리는 업체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모든 직업군이 다 똑같죠.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더 싼 재료를 쓰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의심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좀 어렵죠, 설득하기가.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이제 궁금한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어떤 부품이나 어떤 공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자, 쉽게 사고 처리를 할 때 보험 처리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을 써서 진행을 할 때 사고가 난 순간에 제일 먼저 현장 출동이라는 보험사 직원이 출동을 해요. 그 현장 출동이라는 직원들은 사실 정직원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장을 체크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자체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의 소득을 얻는 소득원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소득보다는 사실 중간에서 자기가 아는 공장을 가면 렌트도 해주고, 뭐 기간도 해주고, 서비스로 모두 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꼬셔요. 뭐 자차 보험을 쓰고 있는데 원래 렌트는 현행법상 불법이잖아요. 안 되죠, 원래는. 저희한테 오기 전에 이미 혼란스러운 상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화가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차로 사용하실 때는 렌트가 당연히 할 수가 없고, 정확한 과정으로 수리를 하고 정확한 재료를 쓰는데 그렇게 금액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야박한 사람이 되고, 현장 출동 직원은 굉장히 고객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절대 케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케어하지 않고, 그 공장에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가벼운 딜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렌트도 해줘야 돼. 렌트비는 어디서 빼죠?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수리해도 저희가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제 장사라고 볼게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거기다가 더 뭔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마이너스 나는 건 생기겠죠. 주로 저평가되어 있는 데가 인천, 일산,
뭐 그쪽을 전체를 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성수동인데 성수동 또한 그런 곳이 있겠죠. 근데 저평가돼 있는 곳은 그런 쪽인데 주로 차들이 글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장 출동 직원이 네.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선택해서 갔으니까. 제가 그거를 진짜 항상 얘기를 하고 싶었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같이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하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이거는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있는 일입니다. 사설레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죠. 그 돈 떼먹기 위해서 싫고 내려주지도 않고 차 한 번 걸면 안 빼준다는 거 상적으로 다 들어봤던 얘기죠. 절대 사설레카에 끌려가지 마라. 근데 사설레카도 좋으신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가면 대부분 그런 쪽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액을 맞춰야 되잖아요. 커미션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의 고객 차에 있던 새 부품을 빼내고 중고부속을 넣어서 그 새 부품을 따로 판매를 해요. 소비자는 알 방법이 없네요. 알 방법이 없죠. 어떻게 알아요? 차 수리하고 자 와서 뜯어보는 게 아닌데. 진짜 그런 업체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습니다. 근데 선량한 공장 100군데가 있다면 그런 공장 5개, 8개가 완전히 전체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파장이 저희한테 와요. 하지도 않았는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손님한테 영업을 하는 방식은 추구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범퍼 하나를 수리하러 오셨는데 기존에 뭐 문에도 기스가 있고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잖아요. 스크래치 같은 거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신 김에 여기까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긴 하죠. 고객도 기존에 수리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보험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금액 안에선 한 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시면 저는 서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뭐 돈을 버는 저희가 더 낫겠지만 고객도 사실 마음에 걸리던 부분이니까 좋아질 수 있죠. 그런 유도 정도는 하지만 뭐 남의 차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바꿔놓는다거나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제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열심히 깨끗하게 일하고 계신데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저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럴 때는? 가서 부셔버리고 싶죠. 실제로 제가 싸운 적도 되게 많고요. 사설 레카분 중에 나쁜 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싸운 적이 상당히 많고, 왜냐면 저희한테 와야 되는 고객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어요. 근데 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사람이 도망갈까봐 차를 견인차에 실어놓고 그냥 휴게소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그럼 키로수가 계속 올라가겠죠. 견인차가 받을 수 있는 법정 공임이 있어요. 키로당 얼마가 있는데 무시해요. 그냥 싣고 나가고 인터체인지 나가버리면 60만 원, 100만 원씩 나와버려요. 그 돈 주셔야 저 내려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주면 안 내려줍니다. 아니 근데 경찰도 왔는데도 눈탱이를 그렇게 쳐요? 그게 법상 경찰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되게 웃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날 때? 제가 이 팁을 드릴게요. 외곽순환도로나 이런 큰 도로에 사고 나버리면 당황하잖아요. 뒤에서 클락션 울리고 나 때문에 길 막히는 거 같고 차 빨리 빼야 되죠. 그럼 견인차가 그걸 유도합니다. 친절하게 빨리 치워드릴게요.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드리겠습니다. 이동하면 돈입니다. 만약에 경황이 아무리 없으셔도 그 길이 밀리더라도 절대 실으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에서 온 견인차가 와야 명함 받으시고 직원임을 확인하시고 거기다 거셔야 돼요. 근데 이건 팁입니다. 제가 사설레카 분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 중에 고속도로에 사고 나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미 사설레카가 걸었어요. 그 나쁘신 사설레카가 걸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둘을 타고 있었고요. 여성분이 운전대에 있었는데 그 차를 그대로 걸어서 차에서도 못 내리게 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내려달라면 내려줘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격을 모독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많은 걸 얘기해 주셨는데 이 많은 거를 얘기하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분명히 손님한테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란 말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양심적으로 열심히 해서 정직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먹고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주고 싶었고 이걸 오픈함으로 해서 소비자가 가졌던 불신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소비자가 더 이상은 기만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오늘 젠뱅TV에 나와서 이렇게 호소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저희 튜닝샵이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양심적으로 서 있다면 즐겁게 양심적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